그런데 오카롱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모두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카롱은 지금 서 있는 것도 고작인 상황이었죠. 성격 급한 사안은 오카롱에게 얼른 싸우자고 얘기하며 점점 오카롱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카롱은 갑자기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더 싸우자고 우기는 사안에게 오카롱은 자기랑만 싸워주기를 사안에게 강요하는데, 그렇게 사안은 일주일에 한 번 오카롱이랑만 싸우기로 오카롱과 약속하게 되었죠. 모모는 이 상황을 터우에게 물어보는데 오카롱은 자신이 직접 사안을 놀아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 대신 사안은 화요일 방과후마다 오카롱과 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안은 자신의 빤스를 벗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저주받은 빤스를 오카롱에게 전해주었죠. 지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이번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오카롱은 지지에게 이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빤스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안에게 받은 저주받은 빤스는 만지로는 지지의 일이 해결되었기에 다시 신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작별 인사를 마친 만지로는 그대로 신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지지를 데려가기 위해 마중 나온 지지의 부모님들, 세이코는 지지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며 지지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지지까지 집으로 떠나고 이제 남은 건 아이라와 오카롱을 함께 보내주는 것이었죠. 오카롱은 많은 신세를 졌다며 내일 또 보자고 모모한테 인사하는데, 그렇게 남은 둘까지 떠나가고 이제야 오랜만에 조용해진 모모네 집. 세이코는 일단 개박살난 집을 그대로 둔 채 다같이 목욕탕을 가자고 합니다. 한참 뒤 따뜻하게 목욕을 하고 나오니 추운 날씨에 몸은 금방 식어버렸고, 세이코는 모모에게 목욕탕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렇게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집 앞에는 수상한 외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두 명이 갯가재와 함께 집에 와 있었고, 오카롱은 집에 걱정돼서 가는 길에 갯가재한테 들려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러자 갯가재는 루드리스라는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그는 아주 뛰어난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이코는 갯가재가 돕는 걸 반대했고, 오카롱에게도 자기 몸이나 잘 간수하라며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듣자 오카롱은 하지만 오카롱의 끈질긴 설득이 결국 먹혀들었죠. 그렇게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노스키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만들고 싶은 것을 머릿속에 확실히 떠올리면 나노머신이 내의 신호를 캐치해서 떠올린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다같이 나노머신으로 집을 만들며 순식간에 모모네 집은 박살나기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반대했지만 큰 도움을 준 갯가재에게 다시금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렇게 작업이 끝난 뒤 오카롱은 모모네 집이 자기 집같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두가 떠나가고 모모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모모네 집으로 달려오고 있는 트럭 한 대, 정체는 바로 지진의 가족이었죠. 그런데 집은 이미 멀쩡한 상태였고
그때 소리를 들은 모모가 집에서 나옵니다. 사한은 오카룬과 약속한 대로 변신한 후에도 얌전히 있었고 지지는 사한과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지지는 모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버린 모모는 지지를 보복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지가 걱정된 여자애들이 몰려왔고 지지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지는 학교 정문에서 사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모는 그런 사한을 급하게 떼어냈죠. 그렇게 사한은 결국 지지 대신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고 학교에 다녀본 적 없는 사한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모는 하루 종일 사한을 수습하고 다니느라 바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던 모모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친구들이 어째선지 금구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단지에 금구슬이 출현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오카룽. 다짜고짜 말을 걸더니 오카룽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찌질이었던 오카룽이 여자애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뚱보. 그런데 때마침 오카룽에 반해 모모가 찾아오고 모모는 오카룽에게 바로 금구슬 얘기를 꺼냅니다. 단지에 빨리 랄보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뚱보를 오카룽의 친구로 오해했죠. 그런데 그때 오카룽 반의 반장이 모모에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남의 반에 들락거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모는 오카룽과 함께 반에서 나가려는데 그리고 반장의 반응을 통해 의미를 유추한 모모는 피하지 않고 반장과 맞서게 되죠. 그렇게 여자애들의 기싸움이 진행되던 와중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남자. 그리고 방과 후 아파트 단지. 금구슬을 찾아서 단지를 둘러보는데 그 뚱보가 단지에 따라왔습니다. 오카룽을 질투하는 뚱보는 오카룽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미녀에 집착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로 깡통을 쳐버린 뚱보. 그곳에서 갑자기 뚱보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상태로 모모에게 직진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뚱보의 뒤에 나타난 것은 소문의 단지의 유령이라는 금구슬이 눈앞에 나타나 버렸죠. 금구슬을 보자마자 둘이서 동시에 접근해 보는데 어째선지 금구슬에 전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구슬은 오카룽을 공격했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게 된 모모와 오카룽. 그런데 금구슬은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치고 금구슬을 따라 모모와 오카룽은 뒤를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코너를 돌자 금구슬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맹공격을 퍼붓는 금구슬을 모모가 초능력으로 잡으려는데 금구슬은 재빠르게 아래층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모모는 그 뒤를 초능력을 이용해 재빠르게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날아온 금구슬의 공격에 모모와 오카룽은 함께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갖은 방법을 써도 잡히지 않는 금구슬에 모모와 오카룽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있었는데, 그때 위에서 뚱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모는 그 비명을 듣고 빠르게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때마침 뚱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초능력으로 구해냈는데 그들의 앞에 금구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인지 돌진하는 뚱보. 뚱보의 말을 들은 모모는 급하게 금구슬의 옆으로 날아가 보는데, 모모가 금구슬을 옆에서 보자 금구슬 위에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카룽의 전력을 사용해 미지의 괴물을 날려버렸고, 뚱보는 SF에서 나오는 투명 슈트의 기능을 이용해 마치 몸이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떠올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둘은 뚱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투명한 능력이 사라지자 그곳에선 공룡의 모습을 한 괴수가 나타났습니다. 단지의 유령은 유령이 아닌 외계인에 가까운 존재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공룡이 거의 남산만해져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거대해진 공룡을 피해 도망치는데 오카룽은 이전의 외계인 소동 때와 같이 하늘이 까매진 것을 보았고 공룡이 바로 우주 괴수인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같은 시각 하교를 하고 있던 아이라. 전에 외계인 소동을 같이 겪었던 아이라는 일단 지지와 함께 모모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괴수를 피해 도망치는 광경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도망가다 넘어져버린 뚱보. 일단 넘어진 뚱보를 구해준 뒤 아이라는 잠시 한눈을 팔아버렸는데 그만 괴수의 펀치에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 뚱보를 옮기고 있던 지지는 뚱보의 육수가 몸에 묻어 사안으로 변할 것을 염려하고 있기에 뚱보에게 땀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결국 몸에 땀이 묻어 사안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지지. 하지만 지지는 영역을 이끌어내 사안으로 변하는 걸 자제시켰죠. 그런데 그때 결국 뚱보는 지지한테 땀을 분사해 사안으로 만들어버렸죠. 사안은 누군지 모를 뚱보를 놔두고 가려는데 뚱보의 말을 통해 오늘이 오카룽과 싸우는 날이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오카룽과 싸우기 위해 급하게 모모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한편 괴수의 펀치를 맞은 아이라는 결국 괴수의 앞에 쓰러져 버렸는데, 괴수가 아이라를 마무리 짓기 위해 한 대를 더 치려는 순간 마지막 남은 전력을 사용해 아이라를 구해냈습니다. 모모가 초능력으로 겨우 둘을 구해냈는데, 세 명은 일단 초거대 괴수를 피해 모모네 집으로 대피하기로 하죠. 그런데 아이라는 기절했고 오카룽은 힘이 다 떨어져서 모모가 둘을 든 채 집으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모모와 아이라가 투닥대고 있는 사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은 싸우는 날을 기다렸다며 잔뜩 신나 있었는데, 오카룽은 사안에게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리고 오카룽과 모모는 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모모의 할머니는 오늘 방송국에 가는 날이었고, 모모가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오카룽은 모모가 짚고 있는 벽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오카룽은 벽을 유심히 쳐다보는데 벽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그때 괴수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버렸고
아이라와 모모는 다시 개수와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오카룽이 모두를 부릅니다. 오카룽의 말에 따라 다시 집 안으로 모인 친구들. 오카룽의 작전은 바로 집을 다시 지을 때 사용했던 이 나노스킨들을 이용해 집을 집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재구축해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오카룽이 집을 주무르기 시작하자 모모네 집의 형태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카룽의 상상력에 한계가 찾아왔고 집의 균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뚱보의 상상과 함께 변하기 시작하는 집. 그런데 그 모습은 마치 그런데 어째선지 로봇은 모습이 불쌍의 모습이었죠. 로봇 덕후였던 뚱보는 일단 로봇에 탔다는 현실에 만족한 듯 했죠. 그리고 로봇으로 공룡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선택한 방법은 그런데 동시에 버튼을 누르자 상황이 더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그리고 폭주한 사항과 오카룽은 로봇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개수에게 신나게 털리는 대불상 로봇. 그렇게 로봇은 아주 개수한테 개떡이 돼버렸죠. 그리고 한편 긴급 탈출을 당한 오카룽은 불시착하게 되었고 로봇에서 혼자 탈출한 사안도 오카룽 쪽으로 합류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개수의 공격이 시작됐죠. 개수는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강한 상대였습니다. 오카룽과 사안은 구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되살아난 대불상 로봇. 그리고 대불상의 모습이 뚱보의 상상력을 대입해 전투형 대불상 로봇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뚱보는 로봇이 바로 나며 자신이 바로 로봇 그 자체라고 외치고 개수를 1대1로 상대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뚱보는 본격적으로 개수를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수가 개털려버린 현장에 급하게 달려가 보는 오카룬과 사암. 그런데 개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문의 공격이 시작됐죠. 하지만 쫄지 않은 뚱보. 그런데 스코프를 사용하기도 전에 두들겨 맞는 로봇. 뚱보는 몸이 끼어버렸고 오카룽은 빨리 탈출하라고 하는데 짧은 팔이 레버에 닿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버린 개수. 그리고 그 능력의 정체는 바로 모모의 초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봇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개수를 감싸버립니다. 지독한 로봇의 멀미에서 돌아온 모모와 아이라가 자신의 능력을 로봇에 적용시켜 개수를 제압시켰죠. 그런데 로봇의 팔이 날아갔기에 움직일 방법이 없었는데 모모가 초능력으로 로봇에 팔을 붙였고 그 팔로 개수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모모의 파워 밤을 맞은 개수는 크기가 다시 기우미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개수가 쓰러져 버렸기에 검은 하늘에서 다시 원래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에 거대 로봇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는데 그리고 쓰러진 개수를 들고 집으로 복귀한 둘은 개수를 눕혀보는데 오카룽이 개수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먹은 것 같다는 개수의 모습을 오카룽이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는데 거기서 웬 여자아이가 나타났죠. 그리고 눈을 뜬 여자아이는 오카룬과 눈이 마주쳐버렸습니다.